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40쪽에 보시면 테마 16번에 수치 채권의 손상, 그죠? 좁은 의미의 대손입니다. 대손, 그죠? 대단한 손실이 발생한 거죠. 대단한 손실. 우리 시험에 손상, 대손은 우리 시험에 16회, 그 다음에 18회, 그 다음에 20회, 21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채권, 매출채권을 어때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대손이라고 합니다. 얼마 못 받을 거 모르겠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추정하자. 이렇게 회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질문을 합니다. 채권은 못 받았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못 받았을 때 인식할까요? 못 받을 것 같을 때 인식할까요? 못 받을 것 같을 때 뭘로 인식해요? 비용을 인식할 것 같아. 그죠?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는 손상차손, 즉 대손상각비, 즉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죠? 설레발쳐서 미리 비용을 인식하죠. 저놈이 야밤도주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요? 야밤도주 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이때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이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보고 기말에 대손을 뭐 하죠? 추산하겠죠, 여러분. 추산. 그죠? 설레발쳐서 못 받게 된 건 아니지만 못 받을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우리는 보고 기말에 손상을 추산합니다. 대손을 추산합니다. 그러면 보고 기말 어떻게 될까요? 차반에 설레발쳐서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인식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리고 대변에 무슨 충당금을 잡아요? 손실충당금을 잡습니다. 뭘 잡아요? 손실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손실충당금은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부채인가요? 부채인가요? 부채 아닌가요?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자산의 무슨 계정이죠? 차감 계정이죠. 됐나요? 오케이. 부채냐 이거죠. 빚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실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무슨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넌 태생이 누구냐? 태생은 어디서 태생해요? 이때 손실충당금은 태생이 무슨 변이다?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이 4월 30일인가요? 4월 30일 날 대손이 뭐가 됐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죽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미리 매맞아놨지. 미리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해놨지 이거죠. 그죠? 미리 비용을 인식했으니까. 그럼 매출채권을 죽겠죠? 대변에 매출채권이 죽고요. 죽고 미리 매맞아놨으니까 이 손실충당금을 털었어야 되겠죠. 손실충당금을 없애야 되겠죠? 아니, 손실충당금을 차변에 없애줍니다. 손실충당금을 없애주겠죠. 그죠? 매출채권 죽이고 손실충당금을 털었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7월 1일 날 이렇게 대손이 확정됐는데 코무등록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받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즉 손실충당금을 다시 뭐 해줘야 돼요? 업시키면 되겠죠. 리필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무슨 충당금? 손실충당금을 업을 시키면 되겠다. 다시 리필업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회계 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기말에 손상을 추산합니다. 그죠? 야밤도주 할 것만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설레발쳐서 미리 비용을 인식하겠죠. 차변에 손상차손, 그리고 대변에 손실충당금이라는 충당금을 잡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드디어 대손이 뭐가 됐다. 이건 대손이 뭐 한 거예요? 추산. 대손을 추산했을 때. 그리고 이건 뭐예요? 대손이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상각됐던 채권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시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다르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 손상차손 대변에 손실충당금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채권 죽이고 손실충당금을 털었으면 되겠죠. 그리고 상각됐던 채권을 회수하면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무슨 충당금? 손실충당금을 다시 리필업 시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이때 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건 결산정리상이 맞겠죠. 맞나요? 결산정리상이 되겠고요. 대손을 추산한 건 결산정리상이 되겠고, 대손이 확정된 거 있죠. 매출채권 죽이고 손실충당금 털어 쓴 건 결산정리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두 번째 가운데 볼까요? 자, 매 보고 기간 만에 이때 손상을 추정할 때는 보세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 설정 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설정 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고 기말에 보세요. 1,000원이 뻥날 것 같아. 떼일 것만 같아. 즉 1,000원 갖고 1,000원 못 받을 것 같아. 저놈이 야반도주할 것 같아요. 근데 설정 후에 1,000원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설정 전에 대손충당금이 너 얼마 있니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300원 있어요 이거면 여러분들은 추가로 저장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죠? 700원만큼을 차익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맞나요? 설정 전에 300원 있었는데요. 보고기 말에 1,000원이 떼일 것만 같아. 못 받을 것만 같아. 그러면 추가로 계상될 손상차손은 얼마 되겠죠? 700원만큼만 회계 처리가 되면 차변에 손상차손 얼마? 700원. 대변에 손실충당금 얼마? 700원. 이렇게 차액만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보고기 말에 1,000원을 저장하고 싶어요. 1,000원이 뻥 날 것 같아. 그런데 설정 전에 대손충당금도 얼마 있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1,200원 있대요. 느낌 파악 왔나요? 설정 전에 얼마 있는데요? 1,200원. 설정 후에 얼마 저장하고 싶어요? 1,000원. 그러면 많이 설정돼 있는 거죠. 비용을 많이 잡았나 봐요. 그죠? 얘가 우리 시험에 21회 때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1회 때 출제가 된 건데 비용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비용을 취소한다. 아니 뭐예요? 비용의 반대 개념인 수익 잡겠다. 땡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1,000원을 저장하고 싶은데 1,200원 있으니까 충당금을 얼마를 줄여줘야 돼요? 200원. 그래서 사변에 손실충당금을 얼마를 줄여야 되죠? 200원만큼. 그래서 200원만큼 뭐 잡아요? 수익. 뭐 잡아요? 수익. 그래서 손실충당금 환입이라는 뭘로 인식할까요? 수익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얘가 21회 때 그죠? 환입을 물어보는 문제가 21회 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설정 전에 300원 있는데 보고기 말에 1,000원을 지금 뻥 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넌 얼마 있었니? 300원 있대. 그러면 차액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차액 700원만큼만 손상차손 대변에 손실충당금 추가로 분기하시면 되겠고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1,000원을 저장하고 싶은데 1,200원 있어요. 야야야 너무 많이 비용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비용을 취소한다. 회계는요. 비용을 취소하는 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잡아줘야 돼요? 환입 수익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입은 뭐예요? 수익으로 인식하겠죠. 됐나요? 대충 회계처리를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 이번에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계정을 여러분들은 이 판때기가 애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회계처리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판때기를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요거 암기입니다. 판때기 외워져야 되고요.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 매출채권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매출채권.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매출채권.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 매출채권이 받겠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하면 매출채권이 태어납니다. 매출채권의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되겠죠. 그러면 매출채권이 죽어가는 일이 몇 가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외상대금을 뭐 했거나 회수됐거나,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대손이 발생했거나 대손 확정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죽어가는 일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받았거나 외상대금을 회수했거나, 그 다음에 대손이 뭐가 됐거나 확정이 됐거나 이거죠. 맞나요? 대손 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매출채권 판때기를 깔아봤고요.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판때기를 한번 깔아볼게요.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오케이. 자, 판때기를 이렇게 깔아봅니다. 이렇게 깔아봅니다. 자, 손실충당금은 여러분 태생이 어디예요? 대변. 대변에서 태생합니다. 대변. 그래서 여기에 기초가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죠? 기말 기초 손실충당금. 얘는 기말 손실충당금. 여기가 뭐예요? 대손 확정이 들어가겠죠. 대손 발생. 이렇게 되겠죠. 대손 확정. 그리고 상각됐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여기는 현금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가로 계산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할 얘가 뭐냐? 손상차손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예요? 대손상각비라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대부분이 손상차손 비용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 우리 기출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기출문제가 대부분의 이 손상차손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얘는 자 보세요. 얘하고 얘는 물어볼게요. 같은 놈일까요? 다른 놈일까요? 같은 놈이에요. 대손 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판때기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쉽게 나온다면 이 손실충당금을 거래가 발생하면 이 손실충당금 계정에다가 박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손상차손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외워 들어갑니다. 자, 먼저 판때기가 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여기 뭐 들어가요? 기초, 외상매출, 회수, 대손확정, 기말. 외우셔요. 기초, 외상매출, 회수, 대손, 기말. 손실충당금은 기초, 기말. 대손확정, 현금회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 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 외우셨나요? 자, 제가 기다릴게요. 외우셔요. 자, 그러면 이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계정을 가지고 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도 우리 시험 기출문제고요. 문제 2번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전기말 외상매출금과 손실충당금은 각각 35,000원과 2,500원이다. 단기 매출액은 82,000원, 전액 외상이며 외상매출 매수액은 89,000원입니다. 한국이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의 10%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단기의 손상차손 물어봤네요. 물어본 거 뭐예요? 뭘 물어본지 보셔야 돼요. 손상차손 얼마고 물어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판때기 한번 깔아볼까요? 자, 계정을 두 가지 계정이 다 필요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가볼까요? 전기말에 기초 외상매출금이 35,000원 있어요. 여기 볼까요? 35,000원 박아볼게요. 35,000원. 됐나요? 그리고 기초의 손실충당금이 얼마? 2,500원. 기초의 손실충당금은 2,500원 있겠고요. 단기 외상매출은 82,000원인데 전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매출액 82,000원 픽스하고요. 회수가 89,000원 받았고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손 확정이 있나요? 없나요? 대손 확정이 없어요.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받을 금액 총 11만 7천원에서 11만 7천원에서 8만 9천원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얼마? 2만 8천원인가요? 2만 8천원이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국이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몇 프로를 설정할 것 같아요? 10% 이거죠. 자, 보세요. 자, 쉽게 나오면 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 28,000원 나왔죠. 그죠? 얘가 주어지면 쉬운 문제죠.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대손율이 뻥나락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손실충당금의 기말은 28,000원에 10%면 얼마? 2,800원이 되겠죠. 2,800원.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기말은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주어질 수 있어요. 쉽게 나오면 레벨 1. 기말 매출 채권이 잔액이 주어진다. 그러면 28,000원에 10%가 뻥날 것 같아요. 그러면 2,800원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기말 매출 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 매출 채권 계정을 통해서 기초받고요. 외상 매출 회수.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을 여러분들은 구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28,000원 10% 때리면 기말은 얼마? 2,800원 되겠죠. 이때 대손 확정 없나요? 없어요. 대손 발생한 거 없고요. 현금 회수한 거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왁구 맞추니까 여기가 2,800원 되겠고요. 여기도 2,800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할 손상차손 얼마? 300원 이렇게 푸는 거죠. 접수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전에 얼마 있었어요? 보고 기말에 얼마가 뻥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2,800원은 느낌 팍 받았어요. 야밤도주 할 것 같아. 이렇게 못 받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됐을 때 비용을 인식하겠죠. 2,800원. 그런데 지금 설정 전에 얼마 있나요? 2,500원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추가로 계상할 손상 차손은 얼마 될까요? 300원만큼이 추가로 계상될 무슨 차손이 될까요? 손상 차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박아야 돼요. 자, 원래는 손실충당금 계정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는데 기말 매출 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출 채권을 통해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 28,000원을 구하셔서 여기에 기대 손실률 몇 프로? 10%. 그러면 2,800원을 박았죠. 그러면 설정 전에 2,500원 있었고요. 그런데 설정 후에 최종적으로 2,800원인데 지금 추가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를 꽂아놔야 돼요? 300원. 그래서 답은 300원. 풀 수 있겠나요? 오케이. 해설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 3회독 정도를 연습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얘가 우리 시험에 20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죠. 볼까요? 자, 포괄 손익계산상의 손상 차손이 70원일 때 기중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 얼마냐? 됐나요? 대손 확정은 손상 발생에 객관적인 증거가 파악됐으며 기중 현금으로 회수한 회수불능 매출 채권은 없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죠.
지금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손 확정을 물어봤죠? 그러면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2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딱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서 왁구를 맞춰볼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뭐 들어가요? 손실충당금은 태생이 무슨 변이에요? 대변. 대변의 기초. 기초. 여기는 뭐죠? 기말.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대손 확정. 오케이. 너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손상차손이 되겠죠? 근데 현금회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상각됐던 채권을 나왔죠. 단서가. 그죠? 기존 현금으로 회수한 회수물lum 매출채권은 없다. 상각됐던 채권의 회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바꿔볼까요? 기초 얼마 있었나요? 기초 손실충당금 150원. 기말의 손실충당금 얼마 있었나요? 10,000원. 아니, 얼마? 150원? 아니, 100원. 이렇게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손상차손은 얼마 있었나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손상차손은 70원. 왁구 맞추세요. 하이, 220원. 하이, 220원. 하이, 답은 120원.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겁니다. 이거죠. 선생님, 매출채권 기초와 기말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죠? 외상 매출액도 안 주어졌고요. 그죠? 오케이. 대손율도 없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거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지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 판때기를 깔아서 다시 한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갑니다. 기초 외상 매출 회수 대손 기말. 그죠? 기초 여기가 대손 확정 기말. 여기는 현금 회수. 그죠? 현금 회수고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손상 차손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기초, 기말, 대손 확정, 상각채권 추심, 현금 회수 그리고 나머지가 손상 차손을 물어보는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손상이 나오면 이 두 가지 계정을 애워줘 가지고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은 뭐가 나왔나요? 연령별로 줄 세워보죠. 그죠? 연령별로 분석하는 게 나왔죠,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매출채권일수록 대손율이 낮고요. 오래된 채권일수록 대손율이 높지요. 1일부터 30일 이하는 대손율이 10%. 그죠? 30일 이상, 60일까지는 대손율이 5%. 60일 이상은 대손율이 2%. 이렇게 연령별을 줄 세워서 연령별로 분석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돼서 풀어봤고요. 자, 테마 42쪽에 가보시면 이제 바드롬에 뭐 나왔나요? 할인 나왔죠. 그죠? 여러분, 현금화 가지고, 카드 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나요? 카드깡. 그죠? 어음 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어음깡이죠. 이때 바드롬의 할인이 우리 시험에 한번 기록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출제됐느냐? 어음의 할인입니다. 바드롬의 할인 이거죠. 우리 시험에 11회 때, 12회 때, 14회 때, 17회 때, 19회 때, 21회 때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17, 19, 21 이렇게 홀수 때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음 할인이 나왔을 때 3분을 통해서 5분을 통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풀어내느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소 1분 30초 안에는 답을 발라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여러분 1분 30초 만에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5분 걸리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교재를 먼저 통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계산해요? 만기금액. 쭉쭉 읽어볼까요?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에다가 만기까지 이자가 있겠죠? 만기까지 이자. 이때
만기가 이자는 액면금액 곱하기 이율,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기간, 만기까지의 월수. 두 번째 뭘 계산해요? 할인율은 만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죠. 만기 금액에다가 할인율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 그러면 만기 금액에서 할인율 빼면 뭐예요? 실수령액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자, 처분 손실 물으면 할인 시점의 장부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빼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손익은 이자 수익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물으면 단기 손익. 어렵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회계 처리도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봐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자, 한국은 X년도 7월 1일 날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 약소금, 어음을 주는 어음이죠. 이자부 약소금이 액면금액은 48만 원에 연 5%, 만기는 5개월 수령했다. 그럼 판때기를 깔아볼게요. 자, 만기가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5개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 얼마를 받았나요? 48만 원을 어음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에는 표시 이자율이 몇 프로냐? 이자율은 5%입니다. 그죠? 만기는 5개월의 어음을 수령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죠? 48만 원인데 이율이 몇 프로? 연 5%. 그럼 만기까지의 월수가 몇 개월이죠? 5개월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기까지 이자를 계산해 볼까요? 48만 원 곱하기 연이율 0.05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의 만기까지 월수가 12분의 5 맞나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 붙어요? 10,000원. 맞아요. 만기까지 이자 액면금액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만기까지의 월수 12분의 5니까 액면이자는 얼마죠? 10,000원. 그러면 액면금액에다가 만기까지의 액면이자 10,000원 더하면 만기금액은 얼마? 49만 원이 되겠죠. 오케이, 굿.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음을 몇 개월 보유하고 2개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2개월 보유했어요. 보유기간은 몇 개월? 2개월입니다. 2개월 보유하다가 은행에 달려가지고 은행아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지. 그럼 은행이 뭐라 그래요? 너 삥 뜯을 건데 괜찮겠니? 삥 뜯고 줘봐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2개월 보유기간은 2개월이고 할인기간은 몇 개월이죠? 할인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면 나는 요 3개월 동안에 삥을 뜯고 받겠죠. 그죠? 그러면 요 2개월 보유하다가 그죠? 3개월 은행으로부터 3개월 삥을 뜯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만기 금액은 얼마죠? 49만 원 곱하기. 자, 삥 뜯어요. 자,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연 8%. 은행이 연 8%를 삥을 뜯겠대요. 그러면 8%, 0.08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가 몇 개월? 3개월이죠. 12분의 3. 3개월에 삥을 띄고 주겠대요. 맞나요? 그러면 49만 원에 8% 곱하기 12분의 3 했더니 할인료는 도와주세요. 얼마? 9,800원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할인료 이거죠. 그러면 요 3개월 동안의 할인료가 얼마냐면 얼마? 9,800원을 삥을 뜯고 주겠대요, 은행이. 삥 뜯을 건데 괜찮겠니? 삥 뜯고 줘봐 이거죠. 그럼 만기 금액에서 할인료 삥을 9,800원 뜯겼으니까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은 얼마? 48만 200원. 맞나요? 48만 200원이 실수령액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이거죠. 실수령액은 48만 200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월 보유하고 있었어요? 2개월 보유하고 있었나요? 2개월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2개월 동안 나는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그죠? 2개월 보유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2개월 동안에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2개월치 이자가 얼마 붙었을 계산해 볼까요? 에? 자, 얼마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자가 얼마 붙었을까요? 4,000원. 4,000원 붙었겠다. 4,000원. 4,000원. 볼까요? 보세요. 자, 5개월이니까, 그죠? 에? 그러면 만기까지 이자가 얼마예요? 5개월 동안에 10,000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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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2,000원씩 이자가 붙을 거라고요. 그죠? 48만 원에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2 이거죠. 그죠? 그럼 이자가 얼마 붙었을까요? 4,000원 붙었겠죠. 그러면 만기 금액에다가 나는 2개월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자가 얼마 붙었을까요? 4,000원. 그러면 요 할인 시점에 최소한의 받을 할 장부 금액은 48만 4,000원이 되겠죠. 48만 4,000원이 어음 할인 시 장부 금액이에요. 됐나요? 야매도 있겠지만 야매는 잠시 봐드릴게요. 그러면 자, 최소한의 받을 할 장부는 48만 4,000원인데 얼마 받았나요? 40만 8,200원 받았으니까 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 될까요? 답은 3,800원. 이렇게 맞나요? 답은 3,800원. 답은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F표현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혹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겠죠. 자, 대면에 무슨 어음? 받을 어음이 나가겠죠? 자산이 없어져. 어음을 깡했으니까 어음을 은행에 팔았어요. 얼마? 48만 원. 오케이. 48만 원. 받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이자 수익. 얼마 붙었을까요? 한 달에 2,000원, 2,000원이니까 2,000원은 4,000원. 맞나요? 그럼 나는 최소한의 받을 할 장부는 얼마예요? 48만 4,000원인데 실수령액을 화면에 현금을 얼마 꽂았나요? 48만 200원 꽂았네요. 됐나요? 그러면 얼마 손해봤나요? 3,800원만큼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어음 할인 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이거죠? 이거예요. 보세요. 수익은 얼마예요? 4,000원. 수익은 4,000원이에요. 비용은 얼마예요? 3,800원. 비용이 커요? 수익이 커요? 수익이 크죠? 그러면 얼마 이익? 200원 이익 되겠네요. 단기 손익 미치는 영향은 200원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수익은 4,000, 이자 수익에서 처분 손실 3,800원 빼니까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F편대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야매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야매로 갑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정리할게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붕괴는 하지 마세요. 붕괴는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얼마 어음을 받았나요? 48만 원을 받았죠. 상품 팔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얼마가 꽂혔나요? 48만 200원. 그죠? 어휴, 벌었네요. 48만 원 어음을 받았는데, 그죠? 48만 원을 어음을 받았어요. 48만 원을 어음을 받았다. 그죠? 오케이. 48만 원 나갔고요. 48만 200원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산이 얼마 증가된 거죠? 200원이 증가된 거죠. 그죠? 48만 원인데 48만 200원 받았으니까 얼마 증가했어요? 200원.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최초의 액면금액하고 실수령의 요 차이가 뭐가 된다? 당기소행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을 물어보면 팁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보세요. 뭘 물어보면 처분 손실. 자, 볼까요?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요 할인 기간이 문제잖아요. 그죠? 할인 기간. 몇 개월? 문제는 할인 기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인하지 않고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가 얼마 붙었을까요? 2천, 6천 원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맞나요? 그렇죠? 6개월, 3개월 동안에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자 6천 원 받았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삥을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얼마 삥을 뜯겼나요? 9,800원. 요 차이예요. 이해돼요? 접수됐어요? 오케이. 자, 3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가 2천 붙겠죠. 6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를 할인료를 줬어요? 삥을 얼마 뜯겼어요? 9,800원. 그러면 갖고 있으면 6천 원 받는데 삥을 9,800원 삥 뜯겼으니까 나는 얼마 손해 본 거야? 3,800원 손실 본 거야. 이렇게 해서 처분 손실을 발라내시면 됩니다. 너무 길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자, 이제 팁으로 한번 후다닥 이렇게 히히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 야매로 풀어볼게요. 자, 항상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나 회계 과락만 면하면 돼요. 아니면 6점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꼭 알아야 될 문제죠. 난이도는 다 뭐예요? 여기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다 하.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수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추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2번 볼까요? 자, 빨리 풀어볼까요? 자, 시간 재서요, 여러분들이 2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주한국은 X1년도 7월 1일 액면금액 10만원에 어음, 발행일은 X1년도 5월 1일, 만기일은 X1년도 10월 30일, 은행에서 12%로 할인하였습니다. 연 9%로 이자부 어음인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이거죠.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두세 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눈길이 주한국은 할 게 아니라 맨 끝에부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봤네 이거지요. 이렇게 줄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때기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발행일은 5월 1일이고요. 만기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럼 몇 개월짜리 어음인가요? 6개월. 5, 6, 7, 8, 9, 10. 그죠? 6개월이 되겠습니다. 액면금액 얼마 받았나요? 10만원. 바로 계산하시죠. 자, 표시절이 몇 프로예요? 액면에 써 있는 이자율은 몇 프로? 9%. 그죠? 9%죠? 9% 곱하기 12분의 만기까지 월수가 6이니까 9,000원에 12분의 6이면 얼마? 4,500원에 이자가 붙겠죠. 그럼 만기 금액은 얼마? 10만 4,500원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몇 개월 보유하고 있었나요? 한 달, 두 달, 석 달, 6달이죠. 그런데 2개월 보유하다가 이날 어음을 할인합니다. 그죠? 은행이 아쉬운 소리 하죠. 은행아, 나 돈이 필요해. 아쉬운 소리 하죠. 그러면 은행에 삥 뜯겠는데 괜찮겠니? 띄고 줘. 그러면 우리는 요 4개월 동안에 무엇을 빼고 받아야 되나요? 할인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할인료를 계산해 봅니다. 할인료는 만기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죠. 그럼 만기금액 곱하기 은행의 할인율이 몇 프로? 12%. 맞나요? 12% 곱하기 12분의 6,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가 4개월인가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니까 12분의 4. 됐나요? 그러면 할인료는 4,180원이 할인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처분 손실을 물어보면
뭐 실수령에 구할 필요 없어요. 야매로 풀게요. 그러면 자 볼까요? 할인료는 1,480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4개월 동안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4개월치 이자. 그죠? 할인 기간 동안의 문제니까 그러면 4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자를 얼마 받았을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10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11분의 4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9,000원에 12분의 4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 얼마 받을까요? 3,000원 받겠네. 맞나요? 그죠? 4개월 동안 할인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으면 4개월 동안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얼마? 3,000원. 맞나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이자 3,000원 받을 텐데 은행에서 할인하면서 이자를 얼마 삥을 뜯겼나요? 4,180원 삥을 뜯겼으니까 요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처분 손실은 얼마? 1,180원이 처분 손실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4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3,000원 이자 받을 텐데 은행으로부터 내가 4,180원을 삥을 뜯겼으니까 따라서 처분 손실은 얼마? 1,180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두 문제 있어요. 그죠? 얘가 최근 20회 20회 기출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내년에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2회독, 3회독해서 2분 안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